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28라운드 리뷰를 할까 해서 왔습니다. 네, 오늘 리뷰 드릴 경기는 FC 서울 대 울산현대 경기입니다. 제가 뭐 최근에 FC 서울 경기는 조금 리뷰를 묵혀뒀다 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좀 상황이 변화가 있었죠. 예. 아닉스 감독님이 그만두시면서 이제 감독 대행 체제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좀 위기죠. 사실 위기죠. 예. 이제 뭐 많은 팬들께서 또 서울 팬들께서 감독의 어떤 이런 결단 그런 걸 기다리시고 있는 상황이었을 텐데 어찌됐든 이제 팀을 꾸려오던 그 선장이 사라진 상황이니까 위기일 수밖에 없고 뭐 저야 뭐 항상 그래도 좀 감독님 기다려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그건 사실인데 근데 뭐 저는 어떤 선택이 내려졌을 때는 그에 맞춰서 이제는 뭐 새롭게 잘해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인데 그 상황에서 서울이 어떻게 할까 좀 궁금했거든요. 근데 오늘 저는 뭐 그래도 나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드릴 말씀은 분명히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번 경기 리뷰하는 게 아무래도 가장 저의 어떤 이 유튜브 스타일이 어울리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서 뭐 상황이 변하기도 했고 해서 좀 FC 서울하고 울산현대 경기를 리뷰를 할까 싶어서 왔습니다. 자, 일단 그러면 뭐 울산 이야기를 드리는 것도 좋겠지만 오늘은 좀 FC 서울 얘기를 먼저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울산은 항상 하던 대로 준비했던 대로 본인들 거를 하려고 하는 경기였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FC 서울은 감독 님이 사라진 상황, 그러니까 사라졌다고 하기 그렇고 하여튼 그만두신 상황에서 이제 새롭게 이제 사령탑이 임시지만 바뀐 상황이라서 뭔가 다른 전술들이나 어떤 이런 반응들을 보일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저는 서울이 이번 경기에서 울산 상대로 나름대로 맞춤 전술을 들고 나왔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전 절반의 성공 혹은 절반의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절반의 성공이라는 얘기는 나머지는 성공하지 못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저는 절반의 성공이고 절반이 성공하지 못했다 정도가 아니라 절반이 실패였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근데 이제 잘된 점이 있고 못된 점이 있었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데 그거에 맞춰서 먼저 서울을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이야기를 드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지 이제 경기를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FC 서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저는 사실은 뭐 큰 변화를 주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뭐 지난 주말에 바로 지금 경기 끝나자마자 감독님이 급작스럽게 이제 그만두겠다고 하셨다고 하는데 기자회견 때 그러니까 지금 뭐 김진규 감독 대행님이 아무리 이제 뭐 생각이 있으셨다고 하더라도 이거 당장 팀을 만드는 건 말이 안 되죠 사실.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결국에는 이제 아닉스 감독님 체제에서 해왔던 거를 중심으로 해서 약간의 변화를 주는 게 상식적이고 그런 일을 하라고 사실은 감독 대행을 두는 거죠. 너무 급격하게 변화를 줘서 이제 새로운 걸 너무 하지 말고 일단은 코칭 스태프 중에 한 명이 이제 그 대행 자리에 앉아서 팀을 잘 정비하고 일단은 정식 감독을 선임을 하든 정식 감독으로 승격이 되든 만약에 자격이 있어서 어찌됐든 그런 상황에서 잘 지켜내고 일단은 유지보수해 나가는 정도 뭐 더 순위가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그런 걸 원하잖아요 대체로. 예. 물론 뭐 이제 감독 대행으로 시작해서 잘 되시는 분들도 있지만 안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서울이 어떤 전술을 들고 나왔냐가 상당히 저는 궁금했어요. 어떤 전술을 들고 나올까. 근데 오늘은 이제 포메이션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투톱으로 봐도 무방했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김신진 선수가 중원 싸움에서 워낙 울산이 강한 팀 중에 하나니까 도와주느라 많이 바쁘긴 했었는데 그래도 기본적으로 수비는 4-4-2 형태를 많이 세워놨고 잠깐 불러올까요? 기본적으로 4-4-2 같은 형태였는데 저는 일단 수비할 때는 오늘 한준희 해수리원도 많이 말씀해 주시는데 6-2-2 뭐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맞는 포메이션 맞는 분석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참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반 10분까지 너무 잘했는데 이게 잘해서 와 서울 잘한다 이게 아니라 좀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그 서울팬 친구한테 야 이거 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10분부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떤 의미인지 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6-2-6-2 이게 상당히 일리가 있는 포메이션이긴 했습니다. 왜냐면 이게 지금 울산을 잡겠다고 하는 팀들이 쓸만한 전술이죠. 왜냐면은 이제 울산이 뭐 4-3-3
혹은 뭐 4-1-4-1 혹은 뭐 4-2-3-1 이런 어떤 그 포백에서 3톱 형태를 변형시킨 형태들을 많이 쓰는 팀이 많이 쓰잖아요. 사실 거의 그거밖에 안 쓴다고 보면 되고, 뭐 지난 뭐 전북전이나 이런 데서 3백 변칙적으로 쓰는 거지 사실 포백 기반의 팀이고, 워낙 이 중원 싸움도 강하고 이선도 좋고 하다 보니까 이 풀백들이 높게 전진해가지고 사실상은 공격력이 좋으니까, 이명재 선수도 크로스가 좋고 설령우 선수 돌파 능력이나 뭐 크로스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또 골도 다 설령우 선수 쪽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 선수들이 올라오는 것들을 제어하기 위해서 임상엽이 설령우를 잡고, 반대쪽에 있는 이명재를 김진야 선수가 잡으면서 이 두 선수 다 이제 뭐 김진야 선수는 워낙 잘 뛰는 선수고, 임상엽 선수도 오늘 뭐 인터뷰 보니까 45분만 뛸 거다는 얘기를 했다고 하고, 그러니까 일류첸코도 45분만 뛸 거였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뛰는 축구를 준비해 왔다고 봐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 깊은 지역까지 내려와서 여기를 제어하고 공을 끊어낸 다음에는 빠르게 전방으로 나가서 이거 뒤를 치겠다는 전술이었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전반 초반에는 굉장히 전방 압박 강도도 서로 높았죠. 서로 잡아먹으려고 막 달려드는 형태가 됐었잖아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서울이 에너지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를 전 알았기 때문에 이거 퍼지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걱정이 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저는 전반 초반에 그래도 서울이 잘 풀어나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첫 번째는 저는 그러니까 이게 서울 팬들의 여론이 안 좋은 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안익수 감독님 축구가 그래도 무의미하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전반 초반에 울산이 잡으러 많이 나왔어요. 최전방에서 압박을 걸려고 굉장히 이쪽에서 시도를 많이 했는데 잘 안 걸렸죠 서울 선수들이.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저는 볼을 잘 돌리는 팀들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 생각해요. 전방 압박을 걸고 왔을 때 여기서 이제 뭐 그냥 압박당해서 그냥 뻥 질러버린다 그러면 이제 공격권을 빼앗기고 다시 이제 올라가려고 하던 선수들이, 이제 공격해보니까 올라가자고 했던 선수들이 다시 내려와서 여기를 다시 수비해야 되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피곤한 일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오스마르, 기성용, 워낙 또 볼도 잘 차는 선수들도 많고, 팔루세비치도 이번 경기 잘 중원에서 되게 잘해줬잖아요. 이런 선수들 중심으로 볼이 잘 돌았던 거는 저는 그래도 기본적으로 그 만들어진 틀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서 전반 초반에 울산의 그 전방 압박을 잘 헤쳐나가면서 결국에는 전반 초반에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오히려 공격적으로 많이 만들어냈죠. 그게 뭐냐면, 울산이 앞쪽에다 무게를 두고 여기서 눌러버리려고 그랬는데 눌리지 않고 풀어 나오니까, 앞으로 달려든 선수들을 상대로 풀어 나오니까 이쪽 뒤쪽은 오히려 공간이 넓어지게 되는 상황들이 됐었죠. 사실은 그러면서 저는 전반 초반에 서울의 공격이 잘 풀렸던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런 어떤 변칙 전술을 준비해온 건 뭐 전적으로 김진규 감독 대행님의 아이디어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걸 또 잘 이행해준 선수들도 있었지만, 전반 초반은 어찌됐든 그 안익수 감독님의 색깔을 깨지 않으면서 아예 막 색깔을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그러면서 적절하게 대처를 하면서 첫 골을 만들어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뭐 찬스들이 없진 않았어요. 그 이후로도 끊어낸 다음에 뭐 이태석 선수가 올라온다거나 박수리 선수가 올라온다거나 하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숫자를 더하면서 좋은 찬스들이 있었죠. 임상엽 선수 헤딩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 조현도 선수한테 막히고,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사실은 이제 비싼 골키퍼 쓰는 이유가 그런 거죠. 전반에도 그렇고 후반에도 그렇고 위협적인 찬스들을 잘 잡아줬으니까 조현도 선수가. 어찌됐든 그러면서 전반 초반 중반까지는 그래도 서울이 울산 상대로는 좋은 경기를 펼쳤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근데 이제 그 이유가 좀 문제가 됐던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러니까 그게 어떤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거냐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제가 축구를 저도 열심히, 여러분들도 다 많이 보셨겠지만 저도 축구 진짜 열심히 많이 보고, 저도 뭐 이제 아마추어 팀에서지만 이렇게 저렇게 운동을 많이 해보고, 제가 이제 이제 팀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많이 이렇게 주변에서 하는 것도 보고 했는데, 진짜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축구가 이 게임하고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축구 게임하고 피파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흔히 생각하기에, 예를 들어서 팀 전체적으로 에너지 레벨이 60이 뭐 전체를 100이라고 봤을 때 한 60 정도로 팀이 좀 레벨이 내려왔어요. 그러면 뭐 이제 그때 100인 선수가 들어가면 전체가 평균적으로 오를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100이라는 게
100짜리 선수가 들어가면 나머지 선수 10명한테 막 고르게 이렇게 배분이 돼서 팀 전체가 이렇게 수준이 딱 오를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사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진짜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어떻게 말씀드리면 좋을까 이제 비유를 생각을 해봤는데 이게 약간 텐트 세우는 거랑 비슷해요. 그래서 텐트가 여러 군데에 필요한 위치에 기둥들이 잘 서 있어야 텐트가 잘 서 있잖아요. 근데 이게 텐트가 무너지려고 할 때 텐트가 이제 그 있는 기둥 텐트에 있는 안에 있는 폴대 기둥들이 이제 지치면은 땅으로 꺼진다고 생각해 보시면 돼요. 땅으로 꺼져요. 땅으로 막 꺼지고 있는데 기둥이 여러 개겠죠. 그 중에 막 다 꺼지고 있는데 하나 우뚝 솟은 게 들어간다 그래서 그 텐트가 제대로 서 있겠냐는 거죠. 이제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에서 김진규 감독님이 아마 그 생각을 해오신 거는 윌리안도 아껴놨고 나상호도 아껴놨고 한승규도 후반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이제 후반에 저기 뭐 권한규 선수가 또 들어가고 이제 지동훈 선수가 차례차례 들어갔는데 제가 보기에 한승규, 나상호, 윌리안은 좀 아껴놨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임상엽이랑 김진야 선수나 뭐 일류첸코 쪽에서 전방 압박도 많이 해야 되고 수비 도움을 많이 줘야 되는 위치니까 이 선수들한테 그 45분에 모든 걸 쏟게 해놓고 후반전에는 본인들이 리드도 잡고 있겠다. 이제 역습을 수비적으로 안정적으로 하면서 드리블 능력 좋은 선수들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역습을 전개하고 싶었던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포석이. 근데 되게 잘 맞죠? 잘 맞는데 제가 느껴졌던 거는 뭐냐면 전반전만큼 안정적이고 다이나믹한 공격들이 잘 안 나오죠. 후반 들어가니까. 왜냐면은 느낌상으로는 나상호, 윌리안, 한승규가 들어갔으니까 더 공격이 막 펼쳐져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전반만큼 잘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센 선수는 좋은 선수들이고 높은 위치, 그러니까 이 높은 기둥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선수들이 전반에 너무 많이 힘을 써버리니까 떨어지는 거죠. 제가 느끼기엔. 그래서 후반전 중반까지 보시면 제가 느꼈던 거는 전반이랑 다르게 엉덩이들이 많이 빠져있구나. 이게 앞에 치고 나갈 때 빨리 붙어주지를 못해요. 간격을 전반만큼 빨리 좁혀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게 오버페이스였다는 생각이 저는 분명히 드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비를 잘 버텨주는 상황이었는데 결국에는 울산은 이런 내려선 팀들을 상대로는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치는 팀이죠. 그런데 결국엔 거기서 못 견뎌냈고 주민규 선수의 그 반응 2번, 기가 막힌 반응 2번이 결국에 골을 만들어내면서 역전을 허용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가 제가 그랬잖아요. 절반의 성공과 그냥 성공하지 못한 절반이 아니라 실패한 절반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전반은 성공이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저는 이게 오버페이스였다고 생각하고 후반전도 저는 뭐 몇몇 찬스들이 있긴 했는데 이게 성공한 후반이었냐 혹은 나쁘지 않은 후반이었냐면 저는 좀 나쁜 후반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윌리안의 원더골이 터지지 않았더라면 최근에 서울이 항상 겪고 있던 문제들이죠. 그게 결국에는 벌어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과가 달라졌을 뿐이고 또 이제 다른 전술적인 어떤 장치들이 존재했었지만 결국에는 후반 막판에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에너지 레벨이 쭉 떨어지면서 실점하게 되는 결과들이 나온 거는 비슷한 점이 아니었나. 그래서 이게 감독 대행님 체제에서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 유보적인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전술 자체는 되게 좋았다고 봐요. 아이디어 차가는 좋죠. 차가는 좋습니다. 울산의 그 공격 예봉을 화끈하게 6명으로 내려놔가지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얘기도 빼먹었는데 기성용하고 이 팔로세비치만 있는 이 중원이 상당히 불안해 보이잖아요. 사실은 여기 3명이고 이런 공간들 어떻게 메울 거야 싶었는데 잘 메웠습니다. 저는 김신진 선수가 내려오고 여기를 이제 저는 박수일 선수가 많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쪽을 커버를 잘해줬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좋았어요. 그런 면은. 근데 이제 이게 체력을 유지하면서 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 고민이 과연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우리가 짚어봐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후반에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리뷰하면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미셸 플라티니였나? 지금 이제 아직도 깜빵에 계신가요, 이분?
미셸 플라티니가 뭐 그런 말 했대잖아요. 모든 선수들이 실수를 하지 않으면 축구가 0대0으로 끝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이제 맞는 말이라고 굉장히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발을 쓰는 스포츠잖아요, 축구가.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머리를 많이 쓰고요. 그리고 경기장도 크고요. 경기장 크다는 얘기는 롱패스 같은 거라던가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경우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발을 활용하고 하다 보니까 실수도 많고 변수가 많죠, 사실은. 굴절되는 일도 많고 뭔가 슈팅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운이 따라야 될 때가 있고 또 운이 따르는 상황에서도 반응을 잘해야 될 때고 이런 상황인데 결국에 그런 실수들이 언제 나오느냐 생각해보면 체력이 떨어졌을 때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 경기에서도 첫 번째 골은 바코 쪽으로 넘어갔던 게 좀 문제긴 한데 바코를 완전히 놔버렸죠. 근데 나상호 선수가 문제냐 아니면 오른쪽 수비수였던 그때 그 당시 김진아 선수였나요? 그때는 그러면 박수일 선수였나요? 어찌됐든 그쪽에서 확실히 잡아주지 못한 거가 문제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 그게 사실은 그냥 넘어간 게 아니라 또 머리를 거쳐가지고 넘어가는 상황이니까 반응이 쉽지가 않았을 거고. 왜냐면 크로스가 이렇게 넘어오는데 여기부터 잡아야지 누가 여 밖에 있는 애를 먼저 잡아요.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리고 생각해보면 나상호 선수 또 자기 마크면은 이명재지 바코를 잡으러 여기까지 내려온다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또 이상한 거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내려오면 역습 누가 해? 이쪽은 누가 타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것도 맞는 말이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걸 잘 공략한 울산의 장점이었다는 그러니까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박수일 선수가 이제 드리블 치다 뺏겨가지고 결국 골 먹은 거 아닙니까? 공 뺏기면서. 근데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박수일 선수도 그런 데서 볼을 그냥 걷어차지 않고 전반전에 잘 풀어나왔기 때문에 경기를 잘 풀었던 건데 이게 지치고 막 압박이 들어오고 막 괴롭히다 보니까 길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체력이 조금 더 있었다면 달라지지 않았을까요? 하여튼 저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서울이 오늘 들고 나온 전술이 일리가 있었으나 이 후반전에 체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었느냐 그게 조금 의문이었던 거고 제가 10분쯤부터 그 우려를 표시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근데 그래서 저는 두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윌리안 선수의 그 화려한 드리블 너무 멋있었고 그런 크랙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죠. 크랙들이 있어야 되는 이유고 저는 윌리안 선수가 좀 더 살아나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것들이 저는 결국에 팀 전체한테 굉장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봐요. 최근에 이제 나상호 선수가 또 조용해졌잖아요. 나상호 선수 잘 생각해보시면 주변에서 누군가 좀 잘할 때 자기 혼자만 잘할 때 말고 그러니까 나상호 선수한테 야 해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드리블러 성향이 강한 선수지만 그런 쪽으로 저는 제일 좋은 선수는 문선민 선수가 아닌가 싶어요. 전 K리그에서는 혼자 잘하니까 혼자 잘하는 선수인데 나상호 선수도 주변에 누군가가 좀 더 있을 때 더 잘하는 선수죠. 그게 이제 이번 시즌은 황의조였고 전반 초반 그러니까 그 시즌 초반에 황의조 선수가 많은 수비수들을 끌고 다니면서 움직여주고 나상호 선수가 움직일 수 있게 그런 어떤 미끼 움직임도 많이 해주고 하다 보니까 나상호 선수가 돋보였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여러 가지가 되는 게 나상호 선수 쪽에 너무 집중 마크가 쏟아지고 나면 본인도 피곤하고 2명, 3명씩 뚫고 들어가는 게 힘들어지고 나니까 이제 최근에는 좀 평범해지는 느낌이 있죠. 근데 이제 이게 반대쪽에서 충분히 윌리안이 흔들어준다 그러면 이게 그 수비가 나상호만 막진 않을 거 아닙니까? 윌리안을 같이 막아야 되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좀 편해지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울이 어찌됐든 또 순위는 아직도 5위잖아요. 그렇잖아요. 크게 밀려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 경기 준비를 잘해서 또 라이벌전이고 하니까 오늘 경기도 잘했고 절반의 성공 거둔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잘 수습을 해 나가기를 바라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좋은 걸 봤지만 전반 너무 좋은 걸 봤지만 후반은 좀 아쉬운 경기였다. 이렇게 총평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울산 얘기를 좀 드리고 가볼까요? 울산 얘기는 저는 뭐 크게 드릴 얘기는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되게 울산다운 경기였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래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는 경기 방식이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는 지금 이동경 선수가 복귀한 이후에 허리를 김민혁, 이동경으로 좀 세우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이규성 선수도 있지만 그쵸? 근데 그런 게 왜 그럴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좀 제가 보기에는 예전보다 이동경, 김민혁을 놔가지고 좀 다이나믹한 거를 추구하는 것 같아요. 이규성 선수가 뭐 다이나믹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닌데
뭐랄까요? 이규성 선수가 조금 그 박용우 선수의 짝으로서 잘 어울렸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박용우 선수가 좀 이제 묵직하잖아요. 뒤에 좀 처져 있는 스타일이고 롱패스 쭉쭉 잘 뿌려주는 스타일이고 이런 스타일인데 이규성 선수는 그거에 물론 패스 잘합니다. 패스 잘하는데 본인이 이제 그렇게 좌우로 찢어주는 패스들을 쭉쭉 뿌리는 유형의 선수라기보다는 조금 기동력이 좋고 공을 절대 안 뺏기고 잘 돌고 이동하면서 주고받고 이런 유형의 선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느낌이 박용우가 이 뒤를 지키고 있다 그러면 이규성 선수가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막 여기저기 둘쑤시고 다니고 하는 이런 유형의 선수였다고 보거든요. 이제 이 밸런스를 이제 박용우 선수랑 맞추는 거죠. 박용우가 여기 있으면 이규성 선수가 이쪽에 막 움직여주고 이 뒤에 쳐져 있으면 여기서 막 움직여주고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런 붙박이가 사라지고 나니까 오히려 약간은 이규성 선수보다는 기동성이 좀 떨어질 수도 있는 느낌의 어떤 볼 운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뭔가 근데 이규성 선수보다는 좀 진득한 느낌이 있는 그게 이제 김민혁이고 이동경이죠. 그러니까 이 둘을 배치를 해놓음으로써 예전에는 박용우, 이규성 이런 느낌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이게 반반으로 이동이 돼 있어서 김민혁, 이동경 이렇게 나눠져 있는 느낌. 박용우, 이규성 이런 느낌이 아니라 김민혁과 이동경 같은 느낌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이청용 선수는 항상 들어올 때마다 본인의 임무를 잘 해주고 있는 프리롤에 가깝다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조금 다른 밸런스를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은데 이번 경기도 그렇고 뭐 여러가지 여러 번 많이 봐왔던 장면이죠. 사실은 울산 상대로 상대편들이 강하게 압박 걸면서 막 그런 어떤 힘싸움을 벌이려고 할 때 울산이 조금 집중력이 떨어진다거나 상대하고 그렇게 이쪽 본인들 진영에서 투닥투닥 벌이다가 뭔가 이제 그 순간적으로 상대가 압박을 잘해가지고 만들어내는 장면에서 실점하는 장면들이 나오죠. 네, 그런 것들은 조금 울산이 고쳐야 될 점들이긴 하지만 또 잘 안 고쳐지는 점들이기도 한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비 건다고 하는데 너희 근데 어차피 그렇게 시비 걸어봤자 90분은 못 걸잖아. 약간 이게 울산의 어떤 스탠스라고 전 느끼거든요, 항상. 그러니까 너희 그렇게 해가지고 못 버틸 텐데 우리 상대로 전방 압박 계속 그렇게 걸어서 라는 느낌이 좀 들고 그게 전반에도 조금씩 만들어낸 장면들이 있었죠. 이동경 선수 슈팅이라던가 제가 몇몇 장면들 적어놨던 장면들이 있는데 뭐 이동경 슈팅이라던가 몇몇 장면들이 있었죠. 잘 마무리는 안 됐지만 그런 장면들에서부터 루빅스온이 자꾸 하프 스페이스를 들어간다거나 또 오른쪽에서 이쪽에서 설영우 선수가 하프 스페이스 들어간 장면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상대가 식스백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풀어가는 장면들이 분명히 있었고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결국 후반전에는 상대의 진을 빼놓고 나서 순간적으로 두 골 몰아치면서 그 두 골 다 사실 되게 잘 만들어진 장면이었잖아요. 네. 물론 뭐 크로스에서 바코가 이제 넘어간 장면도 있긴 했지만 두 번째 골은 뭐 딱 전방 압박 시도해가지고 완벽하게 끊어내고 그거를 이제 컷백을 내주면서 완전히 프리였던 주민규 선수 득점을 만들어주는 장면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울산다운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늘은 조금 불운했던 것 같아요. 실점 자체는. 근데 그런 경기들이 원래 나옵니다. 네, 어떻게 다 완벽하게 이기고 매번 다 지키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울산이 이렇게 좀 비기는 경기들도 나올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제 울산의 장점은 스타일을 잘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박용우 선수가 빠진 자리를 그래도 이동경, 김민혁 등이 있는 이 중원이 그래도 잘 운영을 해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처음에 박용우 선수 빠지고 삐걱삐걱거리던 시절에 비하면 조금 안정된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렇잖아요, 울산. 네. 안정적입니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저는 오늘 뭐 선수 교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틴 아담 넣으면서 주민기 선수를 후방 쪽에 내려올 수 있게 만들어주고 득점 장면은 사실 딱 그거 아니에요? 마틴 아담이 앞에 있으니까 주민기 선수가 그렇게 프리하게 뒤에 있을 수가 있죠. 원래는 이제 주민규 선수가 골대 쪽으로 이동하면서 그 수비를 끌고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파티나담이 들어가 주니까 주민규 선수가 편해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울산한테는 확실히 나름의 플랜 B들이 잘 잡혀 있다. 그래서 역시 선두의 자격이 있는 팀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장면이었습니다. 네. 뭐 물론 서울이 경기를 잘 풀어간 것도 있지만 고전은 한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울산은 울산답게 안 풀리는 경기 와중에서도 잘 해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재밌게 봤어요. 이 두 팀의 경기를. 서울이 조금 맞춤 전술을 잘 준비해와서 울산을 잘 괴롭혔고 그럼에도 울산이 또 고전했던 건 사실이지만 또 그거에 이제 무너지지 않고 결국엔 본인들의 스타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역전해 나가는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윌리안의 원더골까지. 약간 이런 경기들이 많아지면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오늘 서울에 있는 팬들께서도
재밌었다 이렇게 가시지 않았을까. 이제 제가 또 리뷰를 너무 냉정하게 해드려가지고 야 너 왜 그렇게 얘기하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오늘 경기, 저는 오늘 90분 자체를 보면 서울이 경기를 되게 잘한 것 같아요. 잘했어요. 잘했는데 이제 서울 팬들의 목표가 이번 그냥 울산하고 90분에서 비겼다 이게 목표가 아니라 시즌 전체를 잘 운영해서 우리도 상위 분리에서 어찌됐든 남아서 아침 갈 수 있는 성적을 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보자면 조금 더 유보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어찌됐든 재밌는 경기였습니다. 2대2 치열한 경기였고, 오늘 25,000명 드셨던데 관중들이 다 만족하고 돌아가시고 갈 경기가 아니었나. 울산 팬들은 조금 아쉬우셨을까요? 어찌됐든 하여튼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네, 일주일 동안 재밌게 보내시고 또 다음 라운드 리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